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과의 정석 물리학 강의를 맡게 된 신규라고 합니다. 일과의 정석 물리학 강의 대망의 첫 1강 속도와 가속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운 다음 이 등가속도 운동을 푸는 여러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풀겠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와 벡터의 큰 차이점은 방향성이 있냐 없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질량, 길이, 시간 이런 식으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 여기서 막 선생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막 시간도 방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개념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벡터를 보시면은 스칼라에다가 방향이 추가된 그러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변이, 속도, 힘 같은 것이 이제 벡터에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미냐 왼쪽으로 미냐 큰 차이점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치와 위치 벡터입니다. 이 위치와 위치 벡터는 주로 S로 쓰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S로,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 S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일단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한 지점, 그 지점을 의미하고 있고, 이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P, Q 이러한 지점들을 위치라고 할 수 있고,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 지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A 지점을 이어주는 벡터 A를 위치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력과 속도 이 두 개의 차이를 볼 텐데, 속력과 속도는 일단 벡터냐 벡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속력은 스칼라량으로 크기만 나타내고 속도는 거기에 방향까지 추가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력과 속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위치를 이제 미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고,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 동안 그 속력 속도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따른 속력의 이제 그 아주 미세한 시간 동안 걸리는 위치 변화량을 순간 속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방향까지 추가되면은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평균 속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뭐 2초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2초 걸렸을 때 3에서 1만큼 변했으니까 1m/s라고 할 수 있고,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에서 3에서 마이너스 1만큼, 왜냐하면 여기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평균 속도는 2m/s. 이때 이제 플러스를 왼쪽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2m/s 만큼을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간 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순간 속력은 3m/s, 그리고 이 지점에서 순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3m/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배워볼 건데, 가속도는 일단 스칼라 양은 없고 벡터량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속도에서 스칼라의 양을 묻고 싶으면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의 속도를 미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경우에는 평균 가속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순간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dt분의 dv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가 0초일 때 1m/s고 t가 2초일 때 5m/s다.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초가 흐르는 동안 4m/s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고 증가한 방향이 이제 오른쪽 쪽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해주고 뭐 오른쪽 방향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2강에서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울 때 알려드릴 건데 그 벡터 F는 m 곱하기 벡터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아까 앞서 가속도가 벡터량에 말했다는데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 모두가 일치해야 하는 운동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항상 일정하냐 아니냐로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가져왔는데 일단 물체 A, B, C가 있습니다. 물체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 2, 3으로 변함에 따라서 속력이 1, 2, 3으로 변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체 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 2, 3으로 변하는 동안 속력이 2, 1, 0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변해도 속력이 항상 일정하죠. 이러한 경우에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포물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 포물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을 계속 중력밖에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냐 중심에서 실을 물체에 매달아서 빙빙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세 지점이 있을 때 이 지점에 대해서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의 방향이 항상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방향도 똑같고 힘의 크기도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 물체에서 보면 빨간 지점에서는 힘을 이렇게 받고 있고 파란 지점에서는 물체를 힘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 이 빨간 지점에서는 힘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를 이제 보시면은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A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가속도를 A로 쓰고 A로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속도는 가속도만큼 변한다. 이를 이용해서 속도는 초기 속력 더하기 A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이는 속도만큼 변함. 이를 이용해서 S를 S0 더하기 VT 더하기 2분의 AT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변이 같은 경우 그 속력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미분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변이는 속력을 적분한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에 적분을 해주면 이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2단계, 3단계에 있는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t를 소거를 하게 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V는 나중 속력을 의미하고 V0는 처음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를 아까 말했듯이 2단계, 3단계에 있는 t를 소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 공식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4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푸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짚고 넘어갈 개념이 이 변이나 이동 거리를 미분하게 되면 속력이나 속도가 나오게 되고 이를 또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고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력이나 속도가 나오게 되고 이 속력이나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변이나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AT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VT 그래프로 바꿔주게 되려면은
아까 속력은 가속도를 적분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넓이를 구해줘서 잘 대입을 해주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아까 봤던 v는 v0 더하기 at 이러한 형태의 함수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기울기는 v는 v0 더하기 at니까 y절편은 v0가 될 거고 기울기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st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까 말했던 이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넓이를 계속 구해줘가지고 이 공식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vt 그래프를 잡아 놓으면은 바로 넓이를 구해서 s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미분해줘서 바로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vt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제를 한 개 가져왔는데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물체 A, B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의 길이는 같고 도달했을 때 속력은 이제 나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배우긴 할 텐데 속력은 같다고 했을 때 이 두 물체의 VT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보셨을 거라고 믿고 해설을 해보자면 일단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이 V는 항상 둘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끝 지점을 V로 두고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V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A와 B의 이동 거리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A와 B의 이동 거리가 최종적으로 같으므로 이 B의 그래프를 이렇게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 지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의 밑넓이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은 문제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이제 두 번째 스킬이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건데 평균 속도란 무엇이냐? 아까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그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동 거리가 결국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속력을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 한 속력으로 계속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문제를 해석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평균 속도입니다.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t에 따라서 v0에서 v로 변했을 때 이 운동을 이제 그냥 v 바로 이동하는 운동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제를 들고 왔는데 5m/s로 날아가 위로 올려진 물체가 나중에 10m/s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높이차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했던 EAS는 V제곱 그러니까 10제곱 빼기 V0제곱 5제곱이겠죠. 이렇게 하면 S는 4분의 5가 꼭 주어질 거고 평균 속력을 이용한다면 일단 평균 속력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0 해가지고 2분의 5m/s가 나올 거고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A를 T분의 V라고 썼듯이 T 같은 경우를 A분의 V라고 써줄 수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중력 가속도로 주로 10으로 주어질 거고 이때 속력 변화량이 15니까 최종적으로 시간은 2분의 3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줘서 S는 4분의 15다. 이런 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1번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평균 속력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차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상대 속도인데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를 증명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라는 것은 이제 관찰자 A가 왔을 때 대상 B의 속력을 나타내는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관찰자 A의 초기 상태의 속력을 v0 A로 두고 대상 B의 초기 속력을 v0 B라고 두면은 상대 속도는 이 두 개를 뺀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T초의 상태는 둘 다 똑같이 플러스 AT라는 값이 붙게 돼서 빼기를 해줘도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속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평균 속도처럼 해석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제를 가졌는데, 이렇게 20m 높이 차가 떨어진 두 물체에 대해서 한 물체는 5m/s로 떨어지고 있고 한 물체는 15m/s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일 때 이 두 개가 만나는 시간을 구해주게 되면은, 일단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로 이렇게 쓰는데, 왜냐하면 A가 B를 바라볼 때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상대 속도는 이제 5 빼기 마이너스 15를 해줘서 20m/s가 나오겠죠. 이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이 A 물체는 정지해 있고 B 물체가 그냥 A 물체를 향해서 20m/s로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간은 그냥 20m/s 나누기 20m를 해줘서 1초가 나온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풀거나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풀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예제를 가져왔는데, 그림은 수평면에서 O점을 V0 속력으로 지나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점 S까지 50m를 이동한 후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인데, 물체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가 이동한 동안 각각 6m/s, 3m/s입니다. 이때 마찰과 공기정은 당연히 무시하고 이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을 거라 믿고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는 평균 속도 및 그래프 분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우선 VT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V0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S점에 도달했을 때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아무 지점이나 세 지점을 잡아서 PQR이라고 뒀을 때 이제 PQ의 평균 속력이 6m/s라는 것은 이 PQ 걸린 시간의 중간 지점을 6m/s, 이 중간 지점의 순간 속력을 6m/s로 둘 수 있고, QR 걸린 시간의 이 중간 지점의 순간 속력을 4m/s로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둘 다 12m니까 걸린 시간은 2초랑 4초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중간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 지점부터 Q점까지 걸린 시간은 1초일 거고, 이 Q점에서 이 QR 사이의 중간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초의 절반인 2초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초만큼 이동할 때 속력이 3m/s만큼 감소를 한 것이니까 1번 문제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은 A는 3초만큼 변했을 때 3m/s만큼 속력이 변했으니까 1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2번 문제가 물체가 R점에서 S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1m/s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초만큼 또 이동했으니까 이 지점의 속력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속력이 정지할 때는 1초와 마찬가지로 걸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R점에서 속력이 1이고 가속도가 1이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R에서 S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V0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는 이제 아까 말했던 공식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해 보면은, 일단 A는 1이고 이 S는 아까 문제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O점에서 S점까지 50m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50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력이 결국 0의 제곱일 거고 처음 속력이
v0 제곱이니까 1을 풀어주게 되면은 v0 제곱은 10, v0는 10m/s라는 게 나와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0이 마이너스 뭐의 제곱꼴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가속도가 감소하는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부호 상관없이 양수로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을 때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력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이런 거를 잘 고민하셔서 공식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각의 정석, 물리 일강, 속도와 가속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